여러분들이 PT샵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들 때 이 방법을 모릅니까? 유튜브 선생님들이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왜 PT샵을 갑니까? 아,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아, 예, 30초 쉬겠습니다. 30초 됐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빨리 잡으세요. 아,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아, 지금은 앉아서 기다리세요. 요거 해주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죠. 의지력을 관리해주는 것. 즉, 모든 변화는 변화 관리가 핵심이라고요. 연차별로 고착화되어 가는 이유와 원인들입니다. 실무급이죠. 입사한 지 한 3년 정도 직원들을 보면 왜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할까? 첫 번째,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중소기업, 언더백 기업에 있어서는 명확한 업무 지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과 시장, 기술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지침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요즘 정권이 바뀌면 업무 지침 바뀌죠. 세종시에 갔더니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야? 바꿔! 정책 기조가 바뀌니까 바뀝니다. 그 실국장급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지금 뭐 4급, 5급, 6급, 7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공무원조차도 명확한 업무 지침이 정권이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해가지고 나는 하던 대로 방식으로 계속 일해야겠다. 안 맞습니다. 기술이 바뀌죠.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내가 한 3년차 미만이면 주로 위에 슈퍼바이저를 두고 일하는 방식인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걱정, 그리고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사 문화나 암묵적 규칙에 대한 이해도 아직은 적죠. 모든 것들이 형식제화되어 가지고 문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이야기 듣죠. 아직도 이거 몰랐어? 아, 이런 건 이런 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줬어? 3년 동안 이런 이야기 듣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신입 직원들은 업무 숙련도와 조직 이해가 부족해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런 불안함은 자연스러운 방어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방어적 행동이 업무 수행이나 팀 내 소통에 장애가 돼요. 언더백 기업의 경우는 3년차 미만 직원도 그냥 누구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는 상황도 종종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력 단계에 있는 3년차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잘 들어오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년에서 7년차 이런 경우 경력 정체감 생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죠. 일과 삶의 균형, 내 개인의 삶에 대한 욕구도 좀 생기죠. 업무 스트레스, 책임이 증가하죠. 권한이나 보상은 약하죠. 그런데 책임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 발전과 업무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인정 부재, 이런 것들이 방어적 태도의 주요 원인이에요.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굳이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타성에 젖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8년차 이상 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8년차 이상도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뭐예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죠. 오랜 기간 형성된 업무 방식, 새로운 변화에 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인정과 존중에 대한 부족도 있죠. 세대 차이와 기술 격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 그래도 그것으로 하게 되면 내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야, 그거 안 맞아. 옛날 방식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근속 직원들은 조직 내의 변화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게 되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업무 방식과 가치관이 새로운 변화와 충돌할 때 방어적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이고 저항하네요. 아이고 하던 대로만 하네요. 아이고 불안하다고 움츠려 있네요.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과제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욕구에 따라서 편도체의 감정 뇌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이게 나의 방향성과 의미에 맞는 일이라면 이겨내는 능력을 제공하는 거. 의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지만 의지력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습관에 반응하는 뇌는 조갑이 핵이라고 부릅니다. 반복하는 일을 관장하며 학습, 의지에 관련된 뇌는 미상핵이라고 그래요. 시작하고 배우는 일을 관장한다고 해요. 의지력은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일이나 목표를 지속하도록 하는 영역은 습관의 영역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는 거 있죠. 고착화되는 거. 그거를 관장하는 뇌는 따로 있어요. 그 뇌만 작동하면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력을 관장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뇌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발 모양, 여러분의 손 모양, 여러분 허리의 각도 의식하셨습니까?
지금 의식이 되시죠? 이거는 습관의 영역이에요. 의지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되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지? 나의 직원 어떻게 되지? 의지력을 작동시켜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의지력을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약간 피곤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뇌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어떤 일을 시작하도록 해야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의 습관의 영역으로 가서 나의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실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무의식적 유능력의 상태. 이걸 우리는 실력이라고 그럽니다. 운전하는 능력, 러닝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마케팅을 하는 능력, 코딩하는 능력, 영상을 만드는 능력, 다 어떤 말 다음에 능력 혹은 역량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무의식적 유능력입니다. 무의식 무능력에서 유의식 유능력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실력으로 가려면 무의식 유능력의 상태예요. 즉 습관의 내로 이동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이동해 가려면 결국은 유의식 유능력,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이 상태, 이 상태, 이 미상핵이 관장하는 상태에서 이게 자동화되어야 미엘린이 활성화돼가지고 조가비핵으로 넘어간다고요. 자동화된 습관의 단계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조직도 유의식 유능력의 상태, 이 상태가 어때요? 변화 관리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경영자가 와가지고 스타벅스 돌리고 경영자가 막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못하겠다는 사람 와가지고 막 잘해줘. 그리고 컨설턴트 와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상태. 뭐예요? 유의식 유능력의 상태죠. 근데 계속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3개월, 경우에 따라서 1년 반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유의식 유능력의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어때요? 컨설턴트 빠져야죠. 경영자도 새로운 도전해야죠. 그 일하는 실력이 조직에 안착이 되는 거죠. 그게 조가비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의지력이 필요해요. 1번, 결심이 분명한, 매력적인, 쉬운, 만족스러운이에요. 그래서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나와 있잖아요. 아토믹, 원자적 습관. 번역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돼 있어요.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은 의지력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팔굽혀펴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루에 50개씩 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날은 해가지고 막 어깨 아파가지고 다음날 힘들어. 다음날 못해요. PT 선생님들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하루에 5개만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한 분야에 숙련되어져 과정은 의지력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쓰면 더 이상 되지를 않으니까. 근육과 두뇌 의지력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변화 관리할 때에도 아이고 직원 100명이에요. 아이고 OKR 적용하는 거 100명 다 하지 마세요. 20명만 먼저 하세요. 거기에서 성공 사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가십시오. 어차피 전 직원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직원 수가 한 30명 됩니까? 그렇다면 전사적으로 OKR 하셔도 성과 관리 방법으로 적절할 겁니다. 다만 모든 팀이 도전의 수준이 다 높게 가지 마세요. 전사로 간다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도전적으로 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약간 KPI스러운 OKR 하다가 성과 사례를 확산하면서 가세요. 뭐예요? 조직 자체의 의지력에 대한 근육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컨설턴트가 이 감도를 잘 잡아야 변화 관리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론들은 다 세팅되어 있어요. 방법도 세팅되어 있고 뭐 도구도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컨설턴트가 굳이 갑니까? 요거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턱에 찼습니다. 살짝 내리세요. 그래야 어렵게 시작하고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하는 변화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PT샵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들 때 이 방법을 모릅니까? 유튜브 선생님들이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왜 PT샵을 갑니까?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30초 쉬겠습니다. 30초 됐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빨리 잡으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지금은 앉아서 기다리세요. 요거 해주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죠. 의지력을 관리해 주는 것. 즉 모든 변화는 변화 관리가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한 분야에 숙련되는 과정도 결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서 한 단계 뭘 관리? 의지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습관에 숙련되는 과정이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엔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과정을 되는 겁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식은 아주 작은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죠. 1번, 행동을 의식화해라. 의식을 해라. 인지를 해라. 2번째, 습관을 쌓아라. 3번째, 2분 규칙. 어떤 습관을 하더라도 2분 이하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라. 아주 쉽게 만들어라. 아토믹하게 만들어라. 어떤 사람은 30초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훌륭한 직원들이 남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입사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비범한 성과를 내는 일하는 방식, 즉 조직 문화 경쟁력을 갖추겠다. 그러면 경영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우리는 토스식으로 가겠다, 배달민족식으로 가겠다, 아니 뭐 요즘 뭐 가인지스럽게 일하겠다, 요렇게 전체를 한 통으로 보지 마시고 쪼개야 됩니다. 내가 뭔가가 좋아 보이는 경쟁력이 있는 일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쪼개서 일단 이번 3개월 동안에 이것만 합시다. 그 다음 3개월 이것만 합시다. 그렇게 가야 크게 먹는 겁니다. 그게 크게 먹는 거예요. 낮은 목표를 통한 사소한 성취를 느끼는 것 어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소한 성취도 내 삶에 큰 의미가 된다. 그렇다. 70.3%입니다. 자기 개발이 꼭 대단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다. 6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변화, 의지력을 좀 이렇게 변화 안 되는 공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마케팅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15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달 동안 마케팅 책 한 권 분석하기.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는 목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요? 한 달 내내 책 한 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 읽는데 3시간에서 5시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3시간에서 5시간을 낼 수 있는 주기가 언제냐? 솔직히 한 달 동안 한 권, 제 감도로는 야, 이거 참 안 읽어지는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좁혀야 되겠죠. 그런데 안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책을 가까이 하는데 한참 동안 이 거부감이 좀 있어요. 안 읽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다가 책에 한 페이지 읽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다가 책에 관심 있는 부분 읽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다가 책을 완독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읽기, 이렇게 시작해야, 아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습관 형성의 고리이죠.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주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다음 목표를 설정하죠. 다음 목표 설정하면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다시 성취를 경험하죠. 나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변화에 능동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회사에서 변화 목표를 설정할 때 결코 높고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다가는 중간에 다시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실패를 경험해버리고 이런 실패 경험이 한두 번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자가 몇 년 동안 직원들한테 뭐 해보자라는 말도 못 해버립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것이 큰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도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목표 달성 능력이란 결국은 목표 달성 습관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것은 바로 습관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5가지로 이야기했죠. 뭐예요? 시간관리, 강점 활용, 우선순위, 의사결정, 그리고 공헌집중. 이 5가지란 말이죠. 이 5가지가 어떤 관점이나 DNA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술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조직의 발전과 얼마나 연결되게 만드느냐. 직원들에게 작은 목표를 부여하게 만들어서 동기를 갖게 하고 그 동기가 조직 목표 달성에 연결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경영자가 조직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의 목표 사이클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목표 있죠?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 혹은 만족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조절 변수, 매개 변수 하면은 이게 논문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이것도 논문 이야기입니다만 어때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인과 요인이 있고 결과 요소가 있죠. 달리기는 인과 요인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어야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근육 훈련도 하고 달리기에 대한 뭐 관점도 가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00m 달리기의 초수가 뭐 13초 나오고 14초 나오고 빠를 수 있겠죠. 이게 메인입니다. 예, 원인 요소와 결과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매개 변수라는 게 뭡니까? 바닥이 아스팔트를 깔아줬어요. 이런 게 매개 변수입니다. 바닥이 그때 마침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요. 그러면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달리기 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걸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조절 변수는 뭡니까? 옆에서 경민 화이팅! 경민아 잘한다! 경민은 최고야! 옆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응원해줘.
이런 건 우린 또 조절 변수라고 그래요. 매개 변수, 조절 변수의 개념을 너무 쉽게 설명했다고 박사님들도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팅하고 내가 목표 관리하는 내 능력이 있어요. 어딜 가든 나의 능력이 있는데 회사에서 뭘 해줘요? 선택과 방향을 맞춰주고 노력하도록 해주고 끈기와 지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략적인 차원을 말해줘요. 게다가 회사에서 피드백도 해주고 목표 몰입하게 해주고 목표의 중요성, 자기 효능감, 업무 복합성에 대해서 잘 말해줘요. 그러면 나의 실력은 똑같지만 성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나의 달리기 실력은 똑같지만 바닥에 아스팔트 있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바람 등 뒤에서 불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도전에 몰입하려는 의지. 회사가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보상이나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경영자가 뭐에 집중해라?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해요. 당연히 100m 달리기 실력은 얼마나 연습했느냐가 직접적이지만 그거 내가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경영자가. 그러니까 뭐해? 아스팔트 깔아주고 바람 뒤에서 불어주고 옆에서 경민 화이팅 해주고 요런 요소가 성과에 대한 보상 만족도의 향상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무언가를 하게 하고 싶다면 시키지 말고 환경을 세팅해주고 상황을 만들어줌으로써 스스로 하게 하는 것. 이게 경영자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